안녕하세요. 나만의 자유로운 날개를 활짝 펼칠 그날을 위해 매일 꾸준하게 지금 여기 오늘을 사는 여자 샤론 로즈 마스터 공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랑새 이야기를 아시나요? 애터미를 만나기 전 제 인생을 떠올려 보면 저는 남들보다 무엇이든 조금씩 늦은 사람이었어요. 보통은 20살에 다 대학을 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은행에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대학 진학에 대한 아쉬움이 생겨 25 대학에 입학해 의상 디자인 학과에 진학을 했는데요. 남들보다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열과성을 다해 치열하게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장학금도 받게 되고 교수님들 추천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남성복을 판매하는 매장 MD직을 맡아 3년가량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전공을 좀 더 살려 직접 내 옷을 디자인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었죠. 계속 알아보던 차에 스킨스쿠버 디자인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요? 비록 남들보다 조금 늦지만 꾸준하게 더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공세현 아닙니까? 바로 찾아가서 일도 배우면서 좀 더 제 꿈과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됐죠. 그렇게 맡은 일에 열정과 진심을 갖고 해내다 보니 계속해서 주변의 좋은 분들을 통해 또 다른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기회가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낸 거죠. 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 열심히 일에 매진하던 때에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제 고향이 경남 통영이거든요. 당시 저는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일을 정리하고 고향인 통영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게 고향에는 디자인 쪽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내려가게 되면 자연스레 제 꿈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도저히 편찮으신 아버지를 모른 척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급하게 고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학습지 교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버지 곁에서 어머니와 함께 병간호를 하게 됐죠. 그런데 계속 부모님 곁에 있다 보니 자꾸 결혼을 재촉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본인 건강이 안 좋으니 더 나빠지기 전에 제가 가정을 꾸리는 모습이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결국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계속해서 마음에도 없는 선을 보게 됐죠. 하지만 마음 없는 일에 성과가 있겠어요? 계속 의미 없는 만남을 반복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모든 걸 정리하고 제 꿈을 다시 이루기 위해 무려 뉴욕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통영에서 뉴욕까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지 싶은데 그 당시에는 이대로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다는 불안감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계획적으로 갔다기보다는 제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쫓기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도피하듯 떠난 것이었죠. 그렇게 뉴욕에서 액세서리 쪽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 학원도 다니며 3년간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늦은 만큼 치열하게 다시 제 꿈에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올케 언니를 통해 아버지가 폐암 말기고 이미 온몸으로 전이가 된 상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손설 수 없이 나빠져 매일 고비라는 말을 들으니 그 먼 타지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마흔 넘어 다시 꿈을 쫓아왔지만 내가 여기서 성공을 한들 부모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인가 싶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도 아버지 곁에서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뉴욕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늘 내 꿈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야 했던 것 같아요. 뉴욕에서 다시 통영으로 내려갔을 때 아버지는 벌써 1차 항암 치료를 마친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면역 수치가 올라오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이대로는 2차 항암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하려면 자가 면역 수치가 2000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는 수치가 500에서 600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당시 통영에서 서울의 대학병원까지 왕복 10시간을 오가며 치료를 해왔는데
아버지가 차 뒤에 꼼짝없이 누운 채 썬루프에 비치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슬픔에 빠져 좌절하시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면역 수치만 올릴 수 있다면,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자식된 도리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백방으로 면역에 좋다라는 것들을 알아보던 차에 친한 친구로부터 애터미 해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평소에 저였다면 들어본 적 없던 제품에 대한 의구심과 거부감 때문에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걸 따질 처지가 아니었어요. 면역 수치를 올려 다시 치료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뭐든 믿고 해보고 싶었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박사들이 오직 면역만을 생각하며 8년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니까 드시게 해보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는 저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면역 그 단어에만 꽂혀 있었죠. 그렇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해모임을 사서 아버지에게 꾸준히 먹여드렸고, 놀랍게도 서서히 자가 면역 수치가 올라 남아있는 항암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떠나보냈더라면 두고두고 마음의 한으로 남았을 것 같은데,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죠. 아버지가 힘겹게 버티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토록 원하시던 결혼을 하는 것도 효도의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지금의 남편에게 제가 먼저 대뜸 프로포즈를 했어요. 너 나랑 결혼해 줄래? 하고. 제가 또 마음 먹으면 실행력 하나는 끝내주니까요. 그렇게 40살의 나이에 뒤늦게 결혼을 하게 됐고, 단란한 가족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며 자식을 갖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궁 건정으로 큰 수술을 했지만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아 자연 임신은 힘들 거라는 말을 듣게 됐거든요. 저 역시 나이가 나이인지라 어느 정도는 포기가 된 마음이었고요. 임신보다는 당장의 건강이 먼저 걱정이 됐고, 무엇보다도 가족력 탓에 평소 면역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건강을 돌보기 위해 해모임을 꾸준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자연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찾아온 것이죠. 꾸준히 체력을 관리하고 면역을 높인 것이 건강 전반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토록 원하던 자연 임신에 성공한 후 본격적인 전업주부의 생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순간 딱 확신이 얻었다기보다는 여러 차례 해모임의 힘을 반복해서 체감하면서 제품과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서서히 쌓았던 것 같아요. 또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그저 좋은 제품을 사서 썼을 뿐인데 이게 돈으로 돌아오니까 애터미의 시스템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떠나신 후 제 신변 정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애터미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 저를 애터미의 세계로 인도한 건 해모임이라는 뛰어난 제품이었지만, 단순히 소비자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자로 전환하게 해준 건 애터미만의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어요. 또한 애터미 제품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나만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사업을 잘 해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도 하고 해모임 외에도 다양한 애터미 제품들을 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낀 거예요. 애터미를 만나면 만날수록, 시스템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 사업은 안 할 이유가 없구나. 단 한순간에 단기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끄는 건 쉬울 수 있어도 반복적으로 신뢰를 주고 확신을 주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애터미는 저에게 후자였던 거죠. 또한 당시 아이가 생겨 전업주부가 된 저에게는 아이와 가정을 함께 돌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애터미라면 전업주부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이었죠. 보통 집에서 살림만 하던 주부들은 내가 나가서 갑자기 사람들을 만나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전업주부로 애터미 사업을 펼쳐보니 오히려 전업주부만이 갖는 강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부들, 가격 좋고 품질 좋으면 무조건 쓰잖아요. 저도 주부이다 보니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서
공감대 형성도 더욱 쉬웠습니다. 또 제가 뒤늦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골드미스였던 시간이 길었다 보니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애터미 사업의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내가 원할 때 휴가를 쓸 수 있고 시간을 낼 수 있다 보니 가족들 대소사를 챙겨야 하는 주부 입장에서는 정말 편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과정과 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거죠. 제 주변의 가족들이나 지인들 모두 해모임을 비롯한 애터미 제품에 대한 신뢰는 이미 충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니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더라고요. 제가 혼자 석세스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애터미 시스템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됐고 이런 좋은 시스템을 혼자 누리기에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에 친정 오빠에게 세미나에 나와보라고 권하게 됐죠. 좋은 일이니까 아무래도 내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권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올케 언니가 그걸 알고 전화를 한 거예요. 오빠 좀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래서 꿋꿋하게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애터미 사업에 임했습니다. 진심을 갖고 묵묵하게 해내면 결국엔 주변에서도 알아줄 거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니 지금은 오히려 제가 일이 있다고 하면 남편이 나서서 아이도 돌보고 집 걱정은 하지 말고 나가서 마음껏 일 보라고 배려해 줍니다. 친정 어머니나 형제들도 이제는 제 일정을 우선시 해주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많이 배려해 주고요. 아무래도 처음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면 저처럼 가족들이나 주변의 회의적인 반응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그런 분들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앞에 주어진 길을 묵묵히 열심히 걷다 보면 어느새 내 뒤로 사람들이 하나 둘 함께 걷게 된다고. 처음엔 그건 길이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내가 걸어온 길을 보고 아, 저기도 길이 있구나. 내 뒷모습을 보며 따르게 된다고. 그러니 앞장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가 걷는 걸음이 곧 길이 되니까요. 이제는 저 자신을 믿는 만큼 함께하는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여유와 배려가 생겼습니다. 애터미가 만들어낸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사람과 함께하는 삶의 태도를 길러준 것입니다. 당장의 수익, 물질적인 보상, 나아진 삶, 물론 그런 것들도 큰 변화라 할 수 있지만 나라는 사람의 근본을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줬다는 것, 애터미가 가진 특별하고 마법 같은 변화의 힘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성장은 더디고 변화는 어렵게만 느껴지죠. 여태까지 내가 해온 방식, 습관들, 가장 익숙하고 편하니까 거기에 안주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발전 역시 없겠죠. 저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껍질을 깨고 나를 더욱 성장하게 하는 변화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는 일. 저는 애터미가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애터미로 인해 아버지와 제가 인생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맞이했듯이 여러분 역시 애터미 안에서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비즈니스가 단순히 나의 생활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 자체를 바꿔주는 마법 같은 순간 말이에요. 제가 앞서 오프닝의 문을 파랑새 이야기로 열었는데요. 저 역시 저만의 파랑새를 찾아 직장에서 대학으로, 통영에서 뉴욕으로 끊임없이 길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여정 끝에 제가 느낀 게 있는데요. 아, 내가 그토록 찾아왔던 나의 파랑새는 바로 내 자신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에요. 행복은 다른 누군가가 내 손에 쥐어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만드는 모든 순간에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바로 제 자신의 파랑새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제 자신을 위한 파랑새가 되어 열심히 날갯짓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5년 후에는 제 아이와 함께 다시 뉴욕에 가고 싶어요. 가서 아이가 보고 싶어 했던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함께 사진도 찍고 어쩔 수 없이 떠나왔던 나의 뉴욕을 다시 한번 만끽하는 게 저의 로망이랍니다.
그때는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또 누군가의 엄마로서만 하는 날개짓 말고 인간 공세연을 위한 자유로운 날개짓을 마음껏 펼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샤론 우즈 마스터 공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애터미를 만나 일과 함께 내 인생의 드라마를 선물 받은 여자 샤론 우즈 마스터 이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애터미를 만나기 전 제 인생은 끊임없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모에게 큰 재산을 물려받거나 엄청난 재능이 있지는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생활을 위해 스스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저의 경우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무회계 사무소에 직원으로 근무를 했고 저희 남편은 자동차 영업소에서 판매일을 했습니다. 지금의 위치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을 하고 살다 보면 그에 맞는 보상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요. 하지만 매일 같은 곳으로 출근해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회사 생활이라는 게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한단들 한계에 부딪히게 마련이고요. 저 역시 남의 밑에서 매일 비슷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피로와 권태가 극도로 쌓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얽매인 삶 말고 정말 나라는 사람을 찾아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는 열망이 점차 커지게 되었죠. 아마 오래 직장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다 한 번쯤은 겪는 감정이 아닐까요? 또 제 일이 세무회계 쪽이다 보니 하루 종일 서류들을 들여다보며 숫자와 씨름하는 것에 대해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정말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또한 저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영업이라는 게 차를 팔지 못하면 본인이 가져가는 수입 역시 없는 구조니 매번 들쑥날쑥한 수입에 도무지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사무일로, 남편은 영업일로 각자의 일에 스트레스와 한계를 느끼면서도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 버티기만 하던 상황에서 저희 부부는 자영업에 도전하게 됩니다. 저희 시누이가 의상을 전공한 아동복 디자이너고 본인의 개인 브랜드도 갖고 있는 대표인데요. 당시에 건물 상가 하나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옷가게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래,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순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냉큼 수락을 했죠. 그런데 이게 막상 뛰어들어 보니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가게를 얻는 것에부터 시장에 가서 직접 물건을 떼고 그 옷들을 보기 좋게 진열하는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이 가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꽃을 새 없이 일하다 보니 6개월간 거의 7kg가 빠지더라고요. 작은 가게니까 혼자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직접 해보고 나서야 자영업도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거죠. 남편 역시 자영업에 도전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사는 아파트 단지 상가 자리가 났고 불안정한 영업직 생활에 지친 남편이 욱하는 마음에 덜컥 계약을 해버린 건데요. 흔한 말로 대기업 명퇴하면 나중에 치킨집 사장님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자영업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업종이기도 하고요. 프랜차이즈니까 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럼 별다른 경험이 없이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에 치킨집을 오픈했던 거죠. 그런데 얼마 안 가 조류 독감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절망스럽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죠. 또 당시 조류 독감으로 인해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자영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가 났는데 남편이 그 뉴스를 보더니 남일 같지가 않았대요. 아, 자칫 잘못하면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싶었던 거죠. 그 말을 듣는데 더 이상 안 되는 일을 붙잡고 있을 수 없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저와 남편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이라고 느꼈죠. 그렇게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면서 남편이 집에 가져다 준 돈이 고작 150만 원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한 달이 아니라 1년 동안이요. 그렇게 우리 부부의 자영업 도전은 완전한 실패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사실은 준비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각자 직장 생활의 한계는 분명하게 느끼는데 그 한계를 어떻게 타개할지는 모르겠고 지금이라도 주체적으로 내 사업, 내 비즈니스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덜컥 창업은 했지만 장사에 대한 공부도 소질도 부족했던 거죠. 게다가 개인 자영업이라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오롯이 혼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문제 상황이나 다른 동종 업종과의 경쟁을 개인이 혼자서 대처해야 하니까 그에 맞는 철저한 준비 없이는 당연히 버티기 어렵죠. 저 역시 옷가게를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점이 개인이 하는 자영업에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였어요. 혼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 잠깐은 버틸 수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계적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체력도 정신력도 바닥이 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조류독감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매뉴얼도 없었고 그 위기 상황을 버틸 자금도 충분하지 않았고요. 아마 이게 자영업에 도전하는 평범한 창업주들이 가장 많이 겪는 실패의 공식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학부모 모임을 통해 한 어머니와 친해지게 됐는데 그때 처음 애터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었고 신랑도 직장 생활을 하는 부지런한 부부여서 호감이 갔었는데 만날 때마다 뭘 하나씩 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비타민C도 주고 화장품도 주고 물론 다 애터미 제품이었죠. 그때는 사실 어떤 브랜드인지도 모르고 그저 주니까 하나씩 써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제품이 질이 참 좋네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엄마께서 이 제품이 다 애터미 제품이야 하면서 애터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제품의 퀄리티에 대해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어깨 뭉침과 편두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도수 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고 별걸 다 해봤지만 도통 낫지를 않더라고요. 그때 애터미 해모임과 애터미 징코엔나토를 먹었는데 이게 웬걸 고질병이던 어깨 결림과 편두통이 확실히 나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이 한번 몸으로 달라지는 걸 체감하고 나니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확 상승할 수밖에 없었죠. 이 제품 정말 잘 만들었구나, 정말 효과가 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 나니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마트 체인지가 됐어요. 이왕 쓸 돈이라면 제대로 된 제품에 써야겠다. 어차피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생필품을 소비하게 되잖아요. 마트에서 물건 사고 포인트도 적립받고 전 그 마트를 애터미로 정한 거죠. 그렇게 점점 애터미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옷가게를 접은 이후 다시 다니던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애터미를 병행했는데요. 평일은 사무실에, 주말은 센터에서 지내며 바쁘게 살다 보니 아무래도 집안일은 오롯이 남편 몫이 되었습니다. 결국 지쳐버린 남편이 애터미 사업을 반대하더라고요. 대체 그게 비전이 있는 일이냐, 정말 그게 돈이 되는 일이냐 회의적인 입장이었죠. 그럼에도 굴하지 않은 채 애터미를 놓지 않았고 2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배지와 함께 캐시백이 찍힌 통장을 남편에게 쓱 보여줬어요. 그제서야 남편도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말려도 지치지 않고 일을 하고 끝내 성과를 이룬 것을 보며 자기가 아무리 말려도 안 되겠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제는 누구보다 저를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여러분 역시 독하게 마음을 먹고 목표한 성과를 이루고 나면 주변의 반응은 알아서 바뀔 겁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려고 해도 부정적인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편견을 깨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정확한 성과와 숫자를 보여주면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니 자연스레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주변의 반응에 너무 기죽지 말고 자신을 믿고 시스템을 믿고 한 번만 달려보시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가장 힘든 부분이 개인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별다른 시스템이랄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장기전으로 버티기가 어렵죠. 그런데 애터미는 체계적으로 안정된 시스템을 이미 갖춘 회사잖아요. 우리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믿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시스템의 유무 같습니다. 또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일의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다는 외로움, 혼자서 버텨야 한다는 데서 오는 막막함이 크거든요. 이렇게 혼자만의 싸움을 하는 게 자영업이라면 애터미의 경우에는 동행, 같이 가는 사업이죠. 흔히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빨리 가려고 해도 멀리 가려고 해도 동행과 함께 가는 게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차이점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스폰서, 파트너, 동행이 있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율성과 주체성 같아요. 흔히들 자영업이라고 하면 시간 운영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아니거든요. 저 역시 자영업을 하면서 몸과 마음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저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인의 힘으로 모든 걸 돌려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애터미는 내가 쉬고 있더라도 아프더라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니 알아서 돌아갑니다. 정해진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닫을 일도 없으니 나의 사이클에 맞춰 일정을 관리할 수도 있고요. 시간의 주도권이라는 것을 온전히 내가 질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애터미 사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애터미 제품 전달도 해야 하고 파트너들 관리도 해야 하고 그럴 때 나는 소심해서 내성적이어서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소심하고 평범한 저 같은 사람도 지금까지 사업을 펼쳐올 수 있었다는 건 저처럼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 시도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 아닐까요? 너무 잘나지 않아도 주변에 인맥이 많지 않아도 애터미 사업은 가능해요. 이게 만약 오롯이 내 능력으로만 혼자서만 하는 일이었다면 성공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애터미는 함께하는 사업이잖아요. 파트너들과 동행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성장하기 때문에 개인의 특출난 능력 없이도 인맥 없이도 가능한 거죠. 나 혼자라면 불가능했을 일을 여러 사람의 능력을 합해 현실화하는 겁니다. 누구 혼자 잘나서 되는 사업이 아니라 다 같이 그 시스템 안에 융화되어 달리다 보면 목표 지점까지 도착하게 되는 사업. 저를 보세요. 시작할 땐 이런 내가 한 명이라도 가입을 시킬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무대 위에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만큼 성장했잖아요. 저는 애터미야말로 우리 같은 평범한 소시민들에게도 공평하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누구든 꿈꿀 수 있고 누구든 이룰 수 있습니다. 애터미에서라면 평범한 우리도 자신만의 가슴 벅찬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평범한 제가 애터미를 만나서 저만의 인생 드라마를 다시 쓰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저는 늘 종이 한 장을 달랑 들고 사는 기분이었어요. 그 종이 한 장에는 늘 오늘만이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의 연속과 반복 속에서 다음 장이 얼마나 남은 건지 또 어떻게 채워질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날들 뿐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애터미를 만난 뒤로는 한 장짜리 페이퍼가 아닌 한 권짜리 긴 장편 소설을 받은 것 같거든요. 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발로 뛰는 오늘이 희망의 내일로 연결될 거라는 다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거기엔 드라마가 있죠. 슬픔도 있고 역경도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또 밑거름 삼아 성장하고 다음을 향해 나아가는, 아마도 그 다음 페이지에는 제 아이의 결혼도 있겠죠? 전 그때 정말 능력 있는 부모가 돼서 축의금을 안 받고 싶어요. 그저 축복과 사랑과 애정의 응원만 받아도 충분할 수 있게요. 그리고 그 페이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애터미 안에서 저만의 드라마를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샤론 로즈 마스터 이경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